자,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버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버그가 이제 곤충이죠. 벌레인데 이 벌레로부터 벌레들이 특정 위치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모방해 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을 우리가 버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가정이 뭐냐면은 글로벌 널리지, 내가 가야 할 전체 지도라든지 이러한 전체적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그런 걸 알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실제 예전에 얘기했듯이 운전을 할 때 전체적인 주변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전방을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앞에 차들이 뭐 어떻게 있는지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차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논이 있는지 집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에 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로컬 놀리지라고 하거든요. 아주 지역적인 정보만 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실제 벌레가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이 가는 것도 이렇게 전체 정보를 아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 정보를 가지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버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게 이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로컬 널리지 이거라는 거를 첫 번째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에 대한 걸 모든 걸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꼴은 알고 있다가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글로벌 꼴이니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광주에서 강원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강원도 쪽 방향이 맞는지라고 하는 전체 글로벌 꼴 어디엔가 멀리 있는 그 꼴은 알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버그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장 기본 전제를 깔고 버그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벽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move in a straight line toward goal,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직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그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버전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버그 알고리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곤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생긴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골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봇이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몇 가지 가정 중에서 이렇게만 알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 디스턴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벽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버그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녀석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가 과연 리저너블한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버그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버그 제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그 제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작점부터 골까지 가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디로 가냐면 골 쪽으로, 골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골 쪽으로 이렇게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follow obstacle until you can head toward the goal again. 그래서 이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골 쪽으로 헤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레프트, 벽에 부딪히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설정해 주게 된다면은 여기서 벽을 만나는 순간 이 로봇은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골까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장애물이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로봇이 벽을 만난 건 아니고 지금 벽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골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헤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버그 제로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로봇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시작점부터 골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버그 제로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버그 제로 알고리즘이 과연 완벽할까요? 여기에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그 제로부터 버그 1, 2, 3, 4 이렇게 다른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실제 버그 제로가 잘 동작하지 않는 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서 벽을 타고 가다가 골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맵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번 방금 했던 걸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스타트부터 골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골까지 향하지 못하니까 아까 레프트라고 해볼게요. 레프트가 되면은 레프트를 따라서 벽을 따라갈 거예요. 그쵸? 벽을 따라갔는데 여기서는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제 골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만 계속 도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그 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꼴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게 되면은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버그 원 알고리즘입니다. 방금 했던 이렇게 버그 제로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지 않는 이런 맵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버그 원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고요. 이 버그 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버그 제로 알고리즘에다가 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줘 가지고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로봇이 이 장애물을 돌아다니면서 목적지 그 골까지의 거리를 항상 기억해 두고 있자라고 하는 게 버그 원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스타트 전부터 골까지 가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제 장애물 지금 현재 위치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 보고 있자라고 하는 게 버그 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따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요거는 요 뒤에 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버그 제로에서처럼 이 스타트점에서 골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골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레프트라고 하는 벽을 만나면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똑같이 사용할게요. 왼쪽으로 가거나 벽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게 될 거고 벽을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이 한 바퀴를 다 도는 동안 어떤 작업을 수행하냐면은 메모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골까지의 거리를 모든 위치에서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까지 거리를 다 기억하게 난 다음에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상에서 비교를 해보고 아 내가 지금 돌아왔던 것 중에서 골까지 가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위치가 여기구나
여기 있을 때 내가 골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깝구나 라고 하는 거를 메모리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로봇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다시 아까 제일 가까웠던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이걸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주황 색깔 선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아까 제일 가까웠던 점까지 오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골 방향으로 직진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을 따라서 다 돈 다음에 메모리에서 확인을 하고 아 제일 가까웠던 데가 여기구나 라고 해서 여기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긴 해도 그래도 버그 제로에 비해서는 목표점까지 잘 도달한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그 제로보다는 버그 원이 어떠한 맵이 주어져도 일단은 골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버그 원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버그2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버그2 알고리즘은 이제 스타트부터 골까지 하는 M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긋는 게 가장 기본으로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메모리 속에다가 이제 스타트 점으로부터 골까지 가는 이러한 가상의 선을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은 건, 그 컴퓨터가 기억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벽을 만나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이 M 라인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은 이 M 라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M 라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M 라인을 만나게 되면은 M 라인을 따라가는 거고 따라가는 와중에 다시 장애물을 만나면 다시 레프트로 가다가 M 라인을 만나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는 형태여서 실제로 아까 앞에 있었던 요 버그 1 알고리즘과 버그 2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면은 버그 2 알고리즘이 좀 더 간단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버그 2 알고리즘이 버그 1보다 항상 가까운지는 따져봐야 돼요. 버그 1보다 항상 좋은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맵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두 개를 보게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아까 맵하고 여기가 좀 하나 추가됐을 뿐이에요. 이 새로운 맵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은 레프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벽을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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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로 안 간 이유는 M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M라인 오른쪽으로 도는 형태로 갔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버그2 알고리즘도 이러한 맵에서는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맵 형태 말고 이렇게 스파이럴이라는 형태의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스타트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이렇게 꼬불꼬불 모기향처럼 생긴 이런 데 골까지 이렇게 점을 그어 놓고 임의의 선을 이렇게 하나로 끊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건 레프트에 대한 건데 레프트에 의해서 버그 1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쭉 가서 빙글빙글 돈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것만 도게 될 거예요. 그렇죠? 버그원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앞
버그 2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는 거고, 버그 1 알고리즘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요걸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요걸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네, 제일 가까웠던 점까지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건하고 버그트하고 항상 장단점이 있고 어떤 맵이 잘 맞는지 체크해 가면서 어떤 걸 사용할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걸 잘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버그2가 더 괜찮은 거하고 버그1이 더 괜찮은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왼쪽은 당연히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처럼 버그2 알고리즘이 버그1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거예요. 가상의 선을 긋고 여기까지 가는 그렇게 버그2 알고리즘이 더 괜찮은 거죠. 당연히 버그1은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고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버그1이 버그2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버그1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버그1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버그2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버그1이 이때는 버그2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맵의 형태에 따라서 버그2가 맞기도 하고 버그1이 맞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쉽게 아니면 좀 더 직관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그 다음 대에 나오게 됩니다.